우리 머니코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HLB가 변동성이 조금 컸어요. 최근 들어서 이 정도의 변동성은 거의 없었는데, 여기 지금 차트 두 개 중에 위에 상단 거 보시면은 HLB의 분봉 차트고요. 3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의 흐름은 지금 딱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한번 급락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92,100원까지 또 상승이 나타났었죠. 자,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적지는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일부 회복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일봉상에서의 전체적인 큰 틀로 놓고 보면은 크게 무너진 차트는 여전히 아니에요. 하지만 오랜만에 한 2천억 조금 안 되는 수준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는데, 그 거래대금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오히려 토해내는 그런 거래대금이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아쉽기는 하다. 자, 미국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0일이니까 한국 시각 기준으로 하면은 내일 모레잖아요. 12시 넘어가서. 그럼 결국에 실질적으로 남은 거래일은 내일인데, 이제 내일 마지막 주가 움직임을 앞두고 FTA 재심사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재심사 일정이 원래는 8월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지금 9월에 요걸 진행을 하게 됐죠. 한 달 밀린 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HLB가 제대로 이번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건가? 정말 대박을 낼 생각인 건가? 아니면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모한 도전인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재심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하한가 두방 이후 5월 말경이죠. 그때 이후로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죠. 어쨌든 CRL을 요구받았고 이 CRL에 응답을 하고 재심사 요청을 넣는 것을 이르면 8월 정도에 할 것이다 라고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지연이 되면서 지금 이제 9월 20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건데, 자, 이것 또한 잘 아시겠지만 재심사 요청을 넣고 나서 클래스 1에 속하느냐 클래스 2에 속하느냐, 이제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클래스 1에 걸리게 되면 2개월, 클래스 2에 걸리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간 뒤에 최종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모두가 클래스 1에 걸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클래스 1이 될지 2가 될지에 대해서는 내일에서 모레 넘어가는 일정으로 재심사 신청 후에 대략적으로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개월 이내로 1이냐 2냐 요게 결정이 되고, 1에 걸리면 몇 개월? 2개월, 2에 걸리면 6개월입니다. 이렇게 일단 일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보안 요구 CRL을 수령한 당시 재심사 요청은 8월 정도로 예상이 되었었어요. 지금 이제 내일에서 모레 넘어갈 때 있을 이 재심사 요청이 원래 8월 정도로 예상이 됐던 것인데, 허나 한 달이 지연된 현재 9월에 예정되어 있고 미국 시간 기준으로 9월 20일이다. 영상에서는 제가 편의를 위해서 그냥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가지고 또 트집 잡는 분이 있는데 그냥 내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이 병용 요법에 대한 통상적인 안전성 업데이트를 요청을 했으나 이 폐암 임상 관련된 안전성 결과도 함께 제출을 하겠다 이래버리면서 기간이 조금 지연됐어요. 자료들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자, 9월 15일자의 기사인데요. 밑에 내용을 쭉쭉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 여기 나와 있고, 당초 계획보다 제어가 신청 시점이 조금 지연됐다. 그래서 폐암 임상 관련 안전성 결과도 함께 포함시키면서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CTO는 CMC 보안사항 안전성 업데이트까지 요청을 받으면서 서류 작업량이 많이 늘었고, 그럼에도 9월 20까지 제어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라고 하죠. 5월 달에 딜레이가 걸리면서 이 안전성 관련 자료는 처음에 NDA를 제출했던 시점과 또 이번 재신청까지의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안전성 데이터 업데이트는 보통 NDA나 BLA 진행 상황에서 매년 진행해야 되는 통상적인 일이다. FDA 허가 과정에서 늘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1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FDA는 제어가 신청 시점 이후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 자료를 검토를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 이내에 클래스 1이 될지 클래스 2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클래스 1으로 지정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FDA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늦어도 11월 20일까지의 최종 승인 여부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클래스 2에 속한다면은 내년 3월 달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계속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보안 사항이 더 대단한 게 없고, 그나마 잠깐 문제가 제기됐던 비모 같은 경우에는 FDA 임상 스폰서 CRO나 병원 통상 3곳에서 5곳 정도의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입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게 직접
직접적으로 발목을 잡는 상황은 아니다. 여기 보시면 비모 인셉션과 관련한 세간의 우려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들이 없고요. CMC 제조 공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CRL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였던 HLB의 행보를 좀 놓고 보면은 추가 적응증 확대를 한 번에 쌍으로 노리려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리보세라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약물과 병용 임상을 해서 또 새로운 적응증 확대라든지 효능을 높이려는 시도를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유럽 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닙의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전문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행사를 참여할 때마다 굉장히 높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병용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유방암 관련된 임상 결과는 스페셜 세션을 통해 구두 발표가 됐고 추가 적응증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간암 신약에 대한 미국 허가 후에 다른 여러 가지 신약과도 추가 병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HLB 측은 이번에 캄릴레이주밥 외에 다른 PD-1 제제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긍정적인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리보세라닙과 니볼루밥의 병용을 통해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과 전이성 고형암에서도 효능이 확인됐다.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밑에 또 적어놨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뉴로토브의 160억 지분 인수 관련해서도 뇌질환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좀 밝혔거든요. 공시가 다 떴었죠. 보시면은 뉴로토브 쪽으로 해서 김대수 대표의 지분을 매입하는 거의 16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또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무모한 도전이다. 데이터가 지금 좋은 건 알겠지만 뭐 기존의 간암 쪽도 아직 최종적인 FDA 승인도 못 받은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얘들이 좋은 거를 한 번에 싹 다 묶어서 같이 FDA에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추후에 각각의 파이프라인별로 FDA 심사를 받을 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왜? HLB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직판망을 다 깔아놨고 마케팅도 준비가 싹 다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다른 적응증들, 뭐 모든 적응증이 다 완벽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통과를 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같이 빠르게 통과를 시켜서 사업적으로 제대로 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시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자분들마다의 관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신뢰를 얻어 주주들이 투자한 주식을 최종 종착지까지 잘 홀딩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보유를 함에 있어서 물론 하나도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기업이 계속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 너무나 좋지만 그것도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고,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돈도 못 벌면서 자꾸 무모한 투자만 한다? 이거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보여줄 건 제대로 보여주고 또 앞으로 해나갈 건 해나가고 개척할 건 개척하고, 이렇게 쿵짝이 잘 맞아 떨어져야지 주주들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믿음직스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은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가 임상 결과와 뭐 논문까지 직접 다 풀이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부적인 학회라든지 다양한 행사 같은 것들을 참여를 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의 어떤 글로벌 의학 전문가들의 관심이나 피드백,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인 흐름과 가능성을 알 수가 있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들은 나쁘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다른 주요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비교를 해봐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개 흐름들이 양호한 거는 사실이다. 최근 HLB의 적응증 확대나 타 신약과의 병용 검토 등 영역을 넓혀가려는 행위는 그만한 자신감을 내비추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저만의 생각인 거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내일에서 모레 넘어갈 때, 하필 또 주말 시세가 멈출 때이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일 마지막 장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으로 소폭 상승 마감을 보인 걸 보면은 그래도 오늘의 시세보다는 내일 조금 더 위에서 놀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겁니다.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거세죠. 근데 그 매도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도 폭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SK 하이닉스를 기존에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12만 원까지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깎아내려버리니 당연히 주가가 패대기 쳐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장중한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대까지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11%까지 빠졌는데 아랫꼬리를 그나마 좀 만들었지만 어제에 비해서 어쨌든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6.1%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던 기술적 지표 뭐가 있습니까? 224일선. 이 선을 깨고 내려와 버리면 이거는 이 선이 저항이 된다. 지지받고 반등을 보였지만 그 지지 라인을 깨버렸기 때문에 저항이 된다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다가오는 구름대 음운이 굉장히 두터운 구름대이기 때문에 시세가 바짝 추격을 해도 돌파해서 직전 고점을 넘는 것까지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기술적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정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1분기에 반도체 섹터는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HLB 영상에서 왜 갑자기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의 유동성에 씨가 말라버렸거든요. 근데 기존의 주도주로부터 수급이 이탈되면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중심에 2차전지 셀 기업들과 조선업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쪽으로 신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데 HLB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기존 주도주에서 수급이 이탈돼 버리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때 HLB 그룹주로 수급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얘네가 물론 좋은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왜냐면 유한양행이 최근에 FDA 통과 이후에 그날은 좀 급락이 나왔지만 그 뒤로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바짝 최근에 있었던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HLB가 FDA를 승인을 받게 되면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당연히 매우 높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경기 침체로 너무 단정 짓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5%포인트 내렸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모든 게 작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리 인하는 좋지만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빅컷을 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인지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이 완전 최악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 위기라고 너무 단정 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시선에서는요, 당장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명분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시장 내에 거래가 좀 적다라고 해도 주식시장 자체가 문을 닫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메이저들은 강제적으로라도 포지션을 취할 건 취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돈을 받아주려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기본 베이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섹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매수할 만한 섹터는 앞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섹터의 셀 기업들과 조선업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 3분기 중에는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딜레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수주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실적으로 증명을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처럼 경기 침체 우려니 뭐니 불확실성 가득한 시장에서도 실적이 그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조선업은 여전히 매우 강력한 호재들이 많은 그런 업종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었죠. 2분기 실적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장 높았던 게 조선업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요건 이제 오늘자 지표인데 그래프만 놓고 보시면은 좌측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이거든요. 계속 빠지고 신조선가는 또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오르는데 원가는 하락하는 이익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와도 선박은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조선 대형주를 편입을 하시면 되시고 공격적인 성향에 가까우신 분들은 중소형주로 편입을 하시면 수익률이 꽤나 괜찮을 거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거는 초반에 오를 때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참 오르고서 남들이 사고 싶어질 때 그때 가서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때 주도주라는 견장을 달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라는 거를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주가는 결국에 실적으로부터 파생이 돼요. 실적. 그쵸? 실적이 잘 나와야 주가가 좋겠죠? 그러면 이 실적은 또 뭐야?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리드 타임을 걸쳐서 실적이 되고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HLB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 이벤트로 오르는 거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이라는 또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재료 소멸이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 모으면 실적대로 가고 그 실적대로 주가가 또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계신데 관심 없을 때 제발 좀 사두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만큼 쉽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HLB를 너무 무리해서 풀베팅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그 종목만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정말 한방심리다 그러면은 몰빵도 하셔도 되지만 솔직히 HLB 같은 경우에는 FDA 결과가 5대5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단 임상 데이터만 가지고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FDA 승인 여부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5대5입니다. 하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5대5는 아니에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기본적인 수주 베이스, 그 다음에 업황이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HLB는 HLB대로 보유를 하시되 조금 더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승부를 볼 만한 종목.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은 뭐 빠졌다 올랐다 반복하고 있지만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주나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치주.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가치주. 왜? 경기 침체, 경기가 불안정할수록 뭐에 기대입니까? 원래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빠그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고용 데이터가 좋지 않아요. 고용 데이터가 좋지 않다는 거는 국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덜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히 판매도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니까 떨이로 팔아야 되고 실적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반복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적이 경기 침체고 나발이고 오히려 너무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 바로 조선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안 사는 게 손해인 거죠. 그래서 HLB에 너무 몰빵을 하기보다도 남들은 지금 시장 빠져가지고 곡소리 내고 있는데 제대로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서 승부를 제대로 한번 띄워보실 분들은요. 조선주를 지금 바로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또 주가 많이 올라오면은 저는 이제 영상에서 공개 못해요. 그러니까는 구독 꼭 누르시고 구독자가 아닌 분들께는 내용 발송 안 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조선주 여러분들 포트에 꼭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향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선 대형주를 원하시면 대형주, 소형주 원하시면 소형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즉시 편입이 가능한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4분기 중으로 조선이 주도주라는 이야기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희비가 완전히 갈릴 거예요. 혹시나 HLB 말고 다른 종목 중에 물려있는 게 있다 하시면 이쪽으로 싹 다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하셔도 좋을 만큼 너무나 괜찮은 종목으로 제가 다 뽑아놨으니까 김 대표 믿고 조선주에 한번 편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